예, 정책위 의장 차기근입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의 노동시간 적용 제외를 주제로 정책 토론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했던 그 방식 그대로입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잘 되면 국가 전체에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수출이 부진하면 세수 부족이 발생할 정도로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점에 대하여 조국 혁신당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그 해법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으로 귀결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제의 핵심을 크게 빗나간 것입니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삼성전자는 15차례에 걸쳐 연구개발 인력 1658명에 대해 총 23만 8752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SK하이닉스는 단 한 건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해 12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를 하였음에도 이를 초과하는 연장 근로가 필요할 때 노동부 인가를 받아서 주 64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반도체가 포함된 삼성전자 TS 부문의 영업이익은 15조 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3조 원이 넘습니다. 만약 반도체 산업의 혁신과 생산성이 시장 기술력이나 시장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이 아닌 노동시간의 문제에만 연관된 것이라면 특별 연장 근로를 단 한 건도 신청하지 않은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월등한 실적이 나온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도입하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을 언급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노동시간의 성과와 직결되지 않는 고소득 노동자들의 노동시간과 업무 권한을 노동자 재량에 맡겨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노동시간과 업무 권한을 노동자 재량에 맡긴다는 게 아니라 주 52시간으로도 부족하니 일을 더 시키겠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왜곡한 것입니다. 또한 대만의 TSMC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대만 역시 노동기준법에서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연장 근로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TSMC 노동자들이 새벽까지 일한다면 그건 자국의 노동기준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노동법 위반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대만 전자노조가 최근 우리 정부와 국회 일각의 움직임에 대해 우리나라 언론을 통해 대만 국회는 TSMC 때문에 어떤 노동법규도 개정하지 않았다라며 기업이 자신들의 떨어진 경쟁력을 근로시간 제도 탓으로 돌리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무능을 노동자들의 미흡한 노력 탓으로 돌리려는 자구책이라고 지적했겠습니까? 많은 시장 참가자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의 위기를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생산과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연구개발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단기 재무성과에 천착해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엉뚱하게 노동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경영진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시간에 예외를 두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은 매우 1차원적인 정책이고 오히려 국내외 인재를 확보해야 할 시점에 거꾸로 가는 정책입니다. 인건비 아껴서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시대적 인식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도 입법에 절대적 영향력이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적절한 해법을 거론하며 정책 토론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합니다. 이번 토론이 지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같은 퇴행적인 결말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핵심은 묻지마식 지원이 아니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미국도 칩스법을 통해 반도체 산업을 지원했지만 아무런 조건 없이 했던 게 아닙니다. 초과 수익에 대해 연방정부와 공유하고 기후와 환경에 대한 책임과 지역사회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의무를 다할 것 등을 조건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의 요청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실용적인 것도 아니고 유능한 것도 아닙니다.
유능한 정치란 반도체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한 것인지 그 답을 찾고 제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가 지난 2022년 칩스법에 대해 한 발언을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발언을 마칩니다. 정부가 산업정책을 만들 때 모든 위험은 사회에 넘기고 모든 이익은 기업에서 사유화하도록 한다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다. That is crony capitalism. 이것은 바로 정경유착이다. 이상입니다.